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과학기술의 문명국인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후진국 차이가 없이 무차별로 창궐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기계를 상대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상대하기 때문에 문명국이나 후진국이나 과학기술로 인한 판단에는 관계없이 하등의 차이가 없이 마구 휩쓸어 가고 있다. 이런 이번에 인류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또 생활 스타일이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단한다. 그러니까 막는다. 이 우한 폐렴은 중국 우한 지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우한 지역을 가장 먼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전체의 국경을 자신들이 스스로 막아야죠.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밖에 사람이 중국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번에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 전에 듣기로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나라로서 그 일당의 그런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실을 감추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시시시 하다가 우한에 많이 퍼졌고 또 중국 전체로 퍼졌고 세계가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또 사망자가 예상 밖으로 많이 생겨서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도 관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닐백 같은 데다 넣어서 집단으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닐백채 화장을 하는 그런 비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요. 1차적으로는 중국 우한에서 전염병을 차단하고 2차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 각국에서 자기 나라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출입을 차단해야 된다. 그렇게 한 나라로서 성공적인 곳은 대만이나 몽골, 러시아 같은 데가 아주 빠르게 그렇게 차단을 했다. 그래서 불과 죽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고 전염된 사람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북한도 거기에 따라서 빨리 차단을 했지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생존의 모든 물자를 보급받고 있는 절대적인 그런 참 의지처인 곳을 스스로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한 각오와 결심을 이제 통해서 가능하게 됐을 겁니다만은 그 북한에는 의료 체계가 의약품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일찍이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희생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세계 인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공동체예요. 크게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인류 전체가 살아남느냐, 위협을 받느냐, 아니면 멸종을 당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집단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피해만 오는 게 아니라 인류의 공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지금 이탈리아, 무슨 독일, 또 프랑스, 또 영국은 뭐 수상하고 찰스라고 하는 왕태자하고 다 이런 우한폐렴에 전염이 돼서 신문에 나고 그런 이제 상태가 됐죠. 그랬을 때 그 중국이 일찍이 손쓰지 않았던 것은 인류를 향해서 저지른 범죄다. 인류의 공적이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책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제 아래에 생긴 신생국가가 아니고 뭐 자기네들 말로 하면은 만년에 가까운 역사 기술 시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문명 중에서 황하 문명이 가장 찬란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세계 인류에 대한 보편 의식을 이제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상식이 부족한 그런 나라죠. 공산 독재, 일당 독재 국가로서 상식 이하의 나라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염병은 아주 빠른 속도로 창궐해 가기 때문에 번져가기 때문에 시급히 조처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전문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어떤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치 세력들은 뒤로 물러서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료 비상 체제가 즉시 가동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 체제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병을 가진 지가 30년이 이제 넘었는데도 지금 이제 매달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으면서도 그 개인이 내는 돈은 1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의료비로 보험료로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0만 원 선에서 이제 거의 약값이 이제 조달이 되는데 석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의료 체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치료도 못 해보고 그냥 병이 악화돼 가지고 수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 봐서 이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이 1977년에 수립이 됐는데 지금 이제 더 많이 보완되고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무슨 참 세계적인 어떤 정세를 논하지 않고 계속 한국의 의료체계, 교육체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서 1시간 정도의 정상회담이 의료체계에 대한 설명하느라고 3분의 2가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5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견해, 그것만 딱 빼고 이제 전염병을 막는다, 이것만 이제 생각을 했다면은 우리나라도 저 대만이나 몽골이나 그런 나라처럼 소수의 몇 명의 이제 아마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건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죠. 그 속도가 빠른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막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국경을 막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요즘 이제 무슨 말이 이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정부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접촉하지 말아라, 멀찌매기 떨어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까이서 행복하고 다정하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멀찌매기 떨어져 있기, 얘기를 해도 2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내세우면서 이제 그런 것을 뭐라고 할까, 행정명령으로 국가의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이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국경을 닫아야 되는데 국경을 닫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리 둬라, 떨어져라. 특히 이제 종교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점이 나라가 어렵거나 개인이 어렵거나 개인이 고통에 빠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말 못할, 인간으로서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더욱더 평상시보다 더욱더 기도하고 또 염불 하고 수행하고 부처님께 빌고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회를 하지 말아라, 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한다.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비상식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제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보면은 지하철이 텅 비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전후해서는 그 지하철도 평소처럼 가득 차요. 자리에 다 사람들이 앉고 서서 있고 그러면은 거리두기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지 마라, 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애한테도 어른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납득을 못하면은 무슨 어떤 행동을 못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자기가 그 어떤 사실을 이해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면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두커니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절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성당에서나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이나 어떤 교회나 성당은 하긴 하지만 뭔가 마뜩지가 않아. 마음이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거야. 내가 이거 과연 해야 되느냐? 하라 그런다고 해야 되느냐? 또 저기 대중버스나 아니면은 무슨 그 지하철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모이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괜찮고 또 어떤 것은 안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혼란이나 갈등을 부추기고 이제 일으키면은 이제 안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국민을 그 국가의 공권력으로 움켜쥐기 전에 먼저 이제 국경을 폐쇄하고 즉 공항이나 항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마스크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을 자주 씻어야 돼요. 저도 이제 서울에 뭐 일이 있어서 갔을 때는 수시로 손 씻는 데가 있으면은 수시로 손을 씻습니다. 뭐 내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데 그 전염병을 예방하는 예방 수칙이니까 손도 씻고 마스크도 딱 하고 병원 같은 데는 거기 입구에서 이제 그 몸을 체온을 재는 이제 사람들이 딱 서 있어가지고 마스크가 없으면은 또 체온이 올라가면은 병원이 출입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해도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인이 또 오늘날 국민들은 다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지 않습니까? 배웠다는 게 뭡니까? 교양을 갖췄다는 말하고도 통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지금 우리 이제 여기에 종무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에 갔잖아요. 이름은 김옥균 씨인데 집에 이제 가면서 오늘이 이제 일요법회인 줄 알면서 가면은 종치는 사람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목탁 치는 사람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김옥균 씨는 이제 그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럼 그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면은 이제 주지 스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입습다고 간 거예요. 이런 어떤 참 몰상식한 처신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회계망측한 어떤 방식이나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를 할 때 마스크를 하고 한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발을 자주 씻는다. 이런 어떤 계몽 자체는 이제 좋지만 정부가 공권력을 물리력을 동원한다. 이런 것은 매우 참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회에 그래서 개인이 갖추고 있는 교양과 어떤 그런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것을 존중해 가면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수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공항이나 항만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우한 폐렴이 전염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만 딱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따로 유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들한테 어떤 그런 계몽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위생 관력을 철저하게 이끌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나 절에서 뭐 법회를 하지 마라. 그보다가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고 비교적 좀 멀리 떨어져 앉아서 법회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는 그런 국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엇이 어떻게 생겼다, 무슨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국경은 폐쇄하지 않고 또 전염병은 이렇게 차단하지 않고 이게 자꾸만 이것이 오랫동안 가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4인 가족, 한 가족에 100만 원씩 준다. 그는 이제 은발의 오줌누기라고 하나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그거 다 쓰면 또 끝이에요. 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대통령 아무개 돈입니까? 그 전부 다 그게 국가의 부채가 되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되고. 그러다 되면 우리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 국가의 부채를 다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국가 부도가 나죠.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거지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지향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국가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또 그런 어떤 위험 세력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참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면서도 빚을 내가지고 살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국가 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같은 사람들은 보너스 많이 주고 또 뭐 돈 많이 주고 뭐 이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어떤 봉사자이면서 지도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무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만 좋아하면은 국가의 미래와 장래는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병이 들어가지고 몸뚱이는 다 썩어 들어가는데 입에다가 사탕을 넣어주면 입만 달콤하잖아요. 그 입만 달콤하면은 그냥 좋다고 웃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참 우스꽝스러운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불행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국민들이 어리석느냐? 멍청하냐? 생각에 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생각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하더라도 기껏 좋다 싫다. 좋은 건 뭐냐?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고 싫다.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싫고 이런 정도예요. 잘해줘도 저 사람이 왜 잘해주느냐? 또 기분이 나빠도 내가 왜 기분이 나쁘냐? 이렇게 분석할 줄은 몰라. 그게 생각이 이미 부족한 거예요. 어른이 돼서 나이가 40, 50이 돼도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어린애 수준이에요. 그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제 절에 와서 설법을 안 들어서 그래요.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신미명법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했다가 거기서 딱 이렇게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된다.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생각의 힘이 커가는 거거든요. 또 생각의 힘이 커간다 하더라도 그 생각의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몸에 뻗치지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입만 나불나불 대다가 행동은 또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게 몸에 뻗쳐가지고 몸속에 가득 차야 돼요. 바른 생각이.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사용이 안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지식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곳에 악용이 되어버려요. 지식인들이 나쁜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그거는 지식을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뭘 듣긴 많이 듣고 알긴 많이 아는데 그렇게 입만 살아있어. 실제로 이제 몸에 가득 법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악용한다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스님들이나 오래된 불자들이 죽어서 지옥을 더 많이 가죠. 진리를 악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한폐렴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위축돼가지고 절절절절 매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어떤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1년에 감기로 죽는 환자, 또 무슨 자살해서 죽는 환자가 아니라 자살해서 죽는 사람, 또 아니면 무슨 참 위험 한 놀이를 하다가 죽는 사람 등등 이렇게 쭉 그 종합해 놓은 것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 얘기는 뭐 할 거가 없고, 우리 이제 불교를 이제 통해서 본다면은 무엇이든지 이제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나서면은 못 써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한폐렴 앞에서 이성적인 대처 방법이 뭐냐?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생각 속에서 인간의 생로병사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연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은 병도 우리를 인간을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천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5천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료보험을 지금 와서 만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된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는 돈이 2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인터뷰 한번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 짧게 하기도 하지만 한 3, 4천 원 정도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 약 처방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주는 돈은 개인이 내는 거는 3, 4천 원. 물론 이제 국가에서 내는 보험에서 내는 돈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약 처방한 거 가지고 또 약국에 가면은
국가에서 내는 돈이 얼마가 있고 내 개인이 내는 돈은 많아봤자 5천 원, 뭐 감기약 같은 것 또 만 원이 잘 넘질 않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제도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든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한 사람의 월급 또 약 하나를 만드는데 어떤 약값 그것이 현재 많이 이렇게 올라간 인건비와 올라간 약값에 의해 가지고 의료보험을 산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77년에 그러니까 까마득한 시간 속 전에 이제 그걸 해놨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된 거다. 그래 그때 기준으로 된 걸 오늘날에 쓰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이제 의료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삼 참 선구자나 선각자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내가 1977년에 군에 제대를 하고 이제 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의료보험을 그때는 직장 단체만 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의료보험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나이가 어려서도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멀리 내다본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그걸 해놓으니까 지금은 저 의료천국이에요. 의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얻어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성의 천국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 말입니다. 천국은 대한민국이고 지옥은 북한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발달된 의료체계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높은 생활 수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 어디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우리보다 못해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외국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사오려고 보잖아요. 거기에 최고급 상품이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수두룩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살 게 없어요. 그런 정도의 생활 수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사회 규범과 도덕 윤리, 또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엮어서 말하면은 여기 이제 수진아 보살님이 와 계시네. 이제 수진아 보살님이 이제 무슨 일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칭찬을 했어. 그러면 수진아 보살이 남편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다 애기 아빠 덕분입니다. 아니면은 뭐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일하고 애기 아빠하고는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 덕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립서비스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립서비스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은필칭, 그러니까 은필칭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게 신도가 뭐가 열심히 살다가 뭐 자동차를 샀단 말이죠. 또 뭐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러면 아이고 주신 덕분입니다. 부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립서비스 같아요? 그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곳에 아주 일상적인 것에 이 신앙이 들어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감사공양을 올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한 일을 통해 가지고 남편한테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리의 토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립서비스다 이러거든요. 도덕, 윤리, 어떤 그런 그 생활의 어떤 바탕, 토대 이런 거는 진리가 바탕을 하고 있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 사회와 내가 둘이 아니다. 국가와 내가 둘이 아니다. 세계 인류와 내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순간순간 생각을 못하고 순간순간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해도 또 그게 말에서 생명력이 없어.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딱 말을 했을 때 그 말에서 언어의 힘이 있고 그런 말이 가지는 생명력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런 것이 이게 인식이 되질 않은 거야. 정신머리가 희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뭐 불자고 뭐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일상생활이 아주 이렇게 잘 정돈이 되고 명명백백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아이고 아무개 덕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연기와 정도가 둘이 아니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를 향해서 대사대기를 일으키시고 나는 부처님에 대해서 한량없는 은혜의 감사함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그 진리적인 삶이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살아나면요, 정치인들이요, 함부로 못해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티미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냥 개돼지 취급을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어떤 그런 인간의 지성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그런 잘못된 무리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단정시키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자, 우리가 이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불자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느냐, 또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개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그게 이 우한폐렴이 끝나지 않으면 영원히 또는 아주 오랫동안 법회를 안 해도 좋느냐, 우리가 불자로서 법회를 등지고 살아도 좋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해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누가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와야죠. 뭐가 무서워서 안 옵니까? 와가지고 마스크 딱 하고 법회하고 또 내려가서 손 씻고 밥 먹을 때 또 조용히 해서 밥 먹고 그다음 차 한 잔 마시고 또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런 어떤 분명하고 그런 정결한 삶을 이제 살아가면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우한폐렴이 가까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또 왔다 하더라도 그런 분명한 정신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한폐렴 걸렸다고 다 죽어요. 그래서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한폐렴이 참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양심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아무개 대통령이 국경을 닫지 않고 무슨 정치적인 제스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또 우리 이제 도피한사 불자들은 이제 그런 엉터리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명백하게 또 당당하게 또 올바르게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지. 돈 100만 원 받는다고 허겁지겁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가면서 또 나라를 그렇게 말아먹을 그런 참 엉뚱한 짓을 해가면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렵니까? 100만 원 받아가지고 며칠 갑니까? 하루도 못 가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하나도 못 사요. 내가 노트북 컴퓨터가 200만 원 가는데 그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웠을 때라도 또 아무리 좋았을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좋다고 돈이 잘 벌린다고 정신을 놓아버리거나 거기에 기울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큰 문제에 어떤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고통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날뛰지 말고 잘 된다고 날뛰지 말고 어렵다고 땅이 꺼지게 한숨 쉬지 말고 항상 의연하게 또 때를 기다리고 무슨 뭐 아무개 잘 되니까 나도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 조바심으로 조급함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어느 망치에 얻어맞았는지도 모르게 그런 이제 상처를 입게 되거나 또 손해를 입게 되고 말 수도 있어요. 물론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복은 아끼면은 언제 잘 돼도 잘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을 자신감 있게 또 신앙생활을 여유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본분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본분을 다하고 신도는 신도의 본분을 다하고 스님은 스님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알뜰하게 충실하게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을 우리가 부처님께 발언하고 기도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물형상을 떨쳤으니 독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람일다 국도 성취한다. 나무마바다 바람일 어무석가모리